아니 우리 모범대 친구들은 이렇게 훌륭해요. 딱 질서 있게 맞춰서 하고 조용히 하고.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 그러는데 위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현수막에 있는 거 시작. 세상을 바꾸는 디지털 외교관. 우리가 대한민국.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새벽부터 사실 우리가 10시 반에 하는 줄 알고 KTX를 우리는 서울에서는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세 분의 선생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이 책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책을 쓰신 선생님이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뉴스나 6학년 사회교과서에서 만나게 될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기태 단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오늘 6시에 집에 나와서 7시에 용산에 가서 제가 이제 KTX 타고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왔어요. 네. 그리고요, 제가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뉴스하게 보여드릴게요. 뉴스에서는 저와 또 제가 함께하고 있는 동료, 오늘 여러분들 보기 위해서 서울에서 왔어요. 박수. 네. 이 뉴스에서는 저희가 어떤 일 하고 있는지, 왜냐면 저도 해왔던 일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 게 아니라서, 바로 우리 거라서.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할게요. 자, 먼저 뉴스 하나를 보여드릴까 해요. 어떤 뉴스냐면 전 세계 60개국 이상의 지사를 두고 103개가 넘는 언어 서비스를 하고 매일 10억 건 이상의 단어가 검색되는 것, 바로 구글입니다. 명시공이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이만큼 그 영향력 또한 막강하죠. 구글에 들어가 독도를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검색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올라온 건 문화의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독도의 위치는 일본해, 관할은 일본 시내마현 오키노시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를 검색해봤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아닌 일본 외무성이 홍보하는 다케시마 정보가 먼저 올라옵니다. 이대로라면 구글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세계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겠죠. 이를 두고 우리 사이버 외교 사절단 마크는 일본 정부의 로비로 구글이 악의적인 편집을 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미 일본은 오래전부터 각종 수단을 동원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며 전 세계에 유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때마다 그저 유감이라고 하는 게 전부였죠. 독도는 우리 땅이니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무기를 들고 침략하는 게 아닌 인터넷 정보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디지털 제국주의 시대인 겁니다. 이미 방금은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독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주권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그 활동을 민간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 대체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건지, 또 우리는 언제까지 일본에 당해야만 하는 건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뉴스전이었습니다. 네. 네, 여기 뉴스 나온 것처럼 저는 방칸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박기태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직업이 외교관은 아니에요. 하지만
외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역사를 공부해서 역사학자도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또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공무원 이상으로 우리나라를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독도 우리 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해외를 여행 갔더니 해외에서 여러분 나이 또래의 이 초등학교가 있는 교실에 붙어있는 큰 세계시도에 거기 독도가 일본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만든 학교가 아니고 미국, 유럽, 프랑스 전 세계에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뜯어고쳐요? 네? 어떻게 신고해요? 맞아요. 누구한테 신고하죠? 어디? 외교부 그쵸? 맞아요. 어디? 어디? 정부 맞아요, 정부.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해봤어요. 언제?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20년 전에 우연히 그 해외 외국인들과 온라인상에서 펜팔을 했어요. 펜팔을 했는데 그 펜팔한 친구들이 절 사귀니까 이제 한국 친구 박기태가 궁금해서 박기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박기태가 사는 나라 한국에 대해서 검색을 했어요. 검색했더니 그 친구들 보고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교과서처럼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를 발행하는 곳이 바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었어요. 근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교과서에서 한국 친구 박기태가 사는 나라 어떤지를 펼쳐보니까 거기에 한국 지도가 붙어있는데 거기에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되어있고 또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철학의 문화가 있는데 한국 역사 전체가 중국의 식민지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1910년도에 일본이 식민지했대요. 우리나라가 마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국의 식민지였었고 그 중국의 식민지가 일본한테 지배가 되었어요? 아니죠. 근데 이런 내용이 아주 유명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기태씨, 너희 나라 역사가 이런 역사였어?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식민지였구나. 막 되게 안쓰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신고했어요. 어디? 청와대에 신고했어요. 대통령한테. 근데 저를 무시했어요. 답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나 무시하지? 해서 다음번에 외교부 장관한테 신고했어요. 큰일 났어요. 제가 미국 친구 마이클과 펜팔을 했는데 마이클한 친구가 나 사귀니까 그 나라 교과서에서 날 봤는데 우리 땅 독도가 다케시마가 되어있고 우리 역사가 중국의 식민지래요. 중국의 식민지면 우리가 한글이 왜 필요해요? 한자 배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 했더니 또 외교부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국방부에 신고했어요. 나라 지키는 국방부에서 한번 해보시라고. 국방부 장관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우리 영토가 단식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빨리 지켜달라고 공무 출동하라고 했는데 또 나 무시했어요. 그 다음번에 또 낼게요. 이번에는 국정원에 신고했어요. 국정원 음지에서 일하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 안보에 중요한 문제니까 신고했는데 또 나 무시했어요. 이번엔 내가 경찰청에 신고했어요. 큰일이라고 빨리 출동하시라고. 전 세계에 지금 우리가 다 사라진다고 또 나 무시했어요. 그 PC방에서 청와대 신고했죠. 대통령 다 신고했는데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A 하면서 포기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마지막에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맞아요. 제가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20년 전에 PC방에 뛰어갔어요. PC방에 뛰어가서 좀 창피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썼다고 혼날까봐. 하지만 내가 안 보내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PC방에서 그때 그 친구가 보는 교과서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교과서에 대표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전 지금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때 엄청 영어 공부했는데 막상 졸업하니까 영어 다 까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로 대화하지 않는 이상 영어 다 까먹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PC방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에 했던 그 편지는 영어 편지는 지금도 제 심장에 박혀있어요. 왜냐면 기억하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다
인터뷰 안 올까봐, 영어 틀릴까봐, 망신당할까봐. 하지만 아무도 안 보내니까 제가 지금부터 좀 부족하지만 그때 썼던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내셔널 지오리픽 대표이사님. 제가요 미국 친구랑 펜팔 했는데요, 미국 친구가 나 사귀니까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당신네 나라 교과서를 봤어요. 근데 세계 최대 규모의 당신네 나라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우리 영토에 대해서 잘못 나와 있더군요. 대표님, 이 내용 사실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 내용은 100년 전에 일본이 전 세계에 한국을 식민지배하기 위해서 퍼졌던 가짜 뉴스인데 왜 오늘날 당시처럼 유명한 나라 출판사에서 이 내용을 방치하냐고. 당신이 쓴 것 때문에 내가 미국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친구가 나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럼 사이가 싸우게 된다고. 당신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먹었는지 우리 한국인 화한다고. 한번 살펴보시고 검토해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잘했죠? 네! 잘못된 거니까, 그쵸? 정확히 10일 후에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제목이 디얼 기태였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박기태거든요. 내 이름을 불러줬어요. 기태씨, 당신이 편지 보내서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정말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 교과서에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고 우리 한국에서 잘못되어 있더군요. 우리가 그 내용 검토해보니까 잘못된 걸 확인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고칠게요 하고 답변이 왔고, 제가 이 내용을 너무 기뻐서 만세했거든요. 근데 만세하자마자 이게 사람들이 널리 퍼졌어요. 퍼졌더니 제가 이틀 3일 후에 방송국 신문에 제 얼굴이 펑 튀어나왔어요. 왜냐면 외교관도 아닌데 공무원도 아닌데 학자도 아닌데 평범한 청년이 세계에서 유명한 출판사를 바꾸었다고. 너무 신기해서 제가 스타가 됐어요. 잘됐죠? 근데 그다음부터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어요. 유명해지니까 뭐가 문제예요? 신문 나가니까, 방송 나가니까 사방에서 연락이 왔어요. 총 편지가 3,000통이 왔어요. 어떻게? 여기 미국인데요, 여기 프랑스인데요, 당신이 TV 나온 박기태시죠? 여기 미국에 있는 대학교인데, 대학생인데요, 우리 미국에 있는 대학교 교과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 되어 있대요. 여기 프랑스인데요, 영국인데, 옥스퍼드인데요, 내가 보고 있는 교과서도 잘못되어 있대요. 이거를 나 또한 청와대에 신고했는데 외교부에 신고했는데 답변 나오니까 이제는 기태씨가 이거를 바꾸어주래요. 그래서 총 3,000통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다 내가 시정해야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나 혼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외교관처럼 전 세계에 한국이 잘못 나와 있을 때 같이 독도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알 수 있는 활동할 사람을 모집합니다라고 해서, 여러분 보는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반크라는 저희 단체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제가 PC방에서 얼떨결에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이라고 버런터리 에이전시 네트워크 코리아라는 오늘날 15만 명 청소년 청년들이 외교관 활동하는 그 단체 시작이 바로 어디에서? PC방에서 얼떨결에 시작됐어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전 지금도 외교관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역사관도 아니지만 어떤 외교부 장관보다도 어떤 국방부 장관보다도 독도를 지키고 우리 역사를 함께하고 있고 지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지금 전 세계에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 어떤 일이냐면 해외에 이렇게 또 편지가 왔어요. 기태님 편지를 보내서 내셔널 지오리픽 출판사가 이거를 바꿨다 들었는데 지금 이미 해외 교실에 붙어있는 지도는 아직 그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고. 이건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하면서 각 나라 초중고교 교실에 붙어있는 세계 지도가 잘못되었다고 이 내용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세계 지도를 다 인쇄해서 해외 배포하실 수 없어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출판사에 편지를 보내서 바꿔준다고 했지만 그 바꾼 내용이 다시 인쇄가 되어서 해외 배포되는 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선생님이 해외 교실에는 독도가 일본 땅에 되어 있는 지도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유학생들이 세 가지 활동을 해요. 첫 번째 어떻게니? 볼펜을 준비해요. 그래서 독도가 타케시마에 되어 있으면 볼펜으로 타케시마를 구워버려요. 독도라고. 두 번째, 칼을 준비해요. 그래서 칼로 타케시마 부분을 칼로 잘라버린대요.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몰래 그 지도를 띄워버린대요. 근데 그러면 학교에서 좋아해요? 싫어해요? 왜 한국인 학생들이 유학을 오면 우리 교실에 있는 지도가 망가지냐요. 독도를 지키는 것 같은데 친구들 입장에서 독도를 빼앗기는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저한테 당신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에서 독도 동해를 지켰다고 편지 왔으니까 해외에 붙어있는 거 바꿔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기뻤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그 지도 있잖아요. 그 지도보다 더 멋지게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지도에서는 다케시마 대신 독도를 그려 넣어서 찢지 말고 그리지 말고 우리 해외에 나누어주자 라고 해서 제가 300만 원을 모금해가지고 이런 세계 지도를 제가 1000장을 인쇄했어요. 잘했죠? 여기 보시면 이거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선물 줄 거예요. 좋죠? 너무 좋아하신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다른 나라에서 만든 지도가 일본의 로비로 독도 타케시마 되어 있을 때 출판사 건의에도 이게 바뀌는데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도를 박아서 이렇게 멋진 세계 지도를 만들어서 각 나라 학교에 붙어 있는 타케시마에서 띄어내고 붙이는 활동을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300만 원을 모금을 해서 1000장을 인쇄했는데 그냥 막 뿌리면 되는데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올렸어. 어떻게? 각 나라 초등학교 교실에 독도가 타케시마에서 붙어 있을 때 그 지도를 이걸로 교체할 사람만 시청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붙이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글로벌 독도 홍보 대사라고 외교관으로 임명해 드릴게요. 원래 외교관은 대사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이걸 제가 드릴게요 라고 해서 했더니 순식간에 해외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유학생 분들이 총 1000명이 시청을 했고 해외 안 나가더라도 외국인들과 펜팔하는 교류하는 친구들이 시청을 해서 이게 1000장을 나갔는데 지금 신기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Teacher, 선생님, our classroom map is very old, not beautiful. But Korea is fantastic, beautiful people. So I want to exchange from old map into new map. 선생님, 우리 교실에 있는 지도가 너무 낡았어. 내가 이걸로 교체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지도가 하나하나 붙여져서 지금은 이런 세계 지도가 얼마나 붙여졌게요? 전 세계에. 10만 개가 배포가 됐어요. 잘했죠? 그러면 선생님 더 큰일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실에 있는 걸 붙였는데요. 우리 교실 속에서 세계사 수업 배울 때 중국을 배울 때는 30페이지를 배워요. 중국의 만리장성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국의 유명한 역사 문화를 배우고 일본을 배울 때는 20페이지 배우는데 한국은 단 한 페이지 배우는데 한 페이지가 한국, 중국의 식민지를 배워요. 그래서 그 중국 식민지 일본이 지배했다고 해서 틀린 게 있다고 저보고 또 교과서를 다시 바꿔달래요. 돼요. 할 수 있어 없어요? 다시 그럼 학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교과서에 틀린 내용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그 교과서에 안 나오는 우리 한국의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를 담은 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이거를 해외 수업 시간에 배포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멋진 우리 한국을 소개하는 지도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우리 역사 속에 찬란한 문화유산을 넣어서 각 나라 교과서에 안 나온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담아서 이것 또한 300만 원 가지고 1000장을 인쇄해서 이거를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이거를 해외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공부 학생들한테 발표할 수 있는 사람만 내가 주기로 안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지도를 전 세계 친구들과 펜팔을 해서 펜팔 친구들한테 선물 줘서 수업 시간에 이거 배우게 할 사람 신청하라. 이런 사람을 저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한민국 홍보 대사라고 임명하겠다고 그리고 디지털 외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모여서 15만 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지도를 우리가 1개, 2개, 3개, 4개 인쇄해서 300가지 종류로 200만 장을 각 나라 초, 중, 고, 대학교에 붙였어요. 잘했죠? 이렇게 해서 수많은 나라에 있는 교실 속의 지도가 잘못된 게 바꾸어 왔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어디게요? 이번에는 외교부 장관이래요. 그러면서 방학의 청소년들이 전 세계에 독도를 제대로 알리니까 멋지다고 같이 이제 정부와 협력을 해서 한국의 청소년들을 디지털 외교관으로 양성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작은 펜팔 사이트 PC방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외교관을 함께 양성하는 단체가 되었어요. 잘했죠? 네, 박수. 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해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외교관도 아닌데, 그리고 대사도 아닌데, 내가 이런 활동 왜 할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까 뉴스 봤죠? 정부가 못하는 일을 누가 했어요? 우리가. 근데 이런 활동을요, 저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무려 언제? 100년 전에. 언제 전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뺏겼을 때 그때 군인도 아니면서 여러분 또래 청소년들 있잖아요. 이분 나라를 지켰다고 누가? 청소년들이 그런 분들이 싸웠거든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그 모습을 담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제가 오늘날 외교관 아니지만 군인 아니지만 나라 지키듯이 바로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빼앗겼을 때 그때 외교관 아니지만 우리 역사와 영토를 지키기 위해 생각했던 그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한번 영상에 드라마에 나왔는데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주세요. 네. 이 외국인은 영변 신문서 기자예요. 여러분들을 취재하고 싶어. 취재? 그래서 부른 거야? 고작 그딴 걸로 우리를 발각시킨 거야? 발각이 아니라 부각이요. 당신들은 숨어있고 당신들의 적은 자신들의 만행을 속속 덮고 있어. 그 어떤 나라도 당신들의 투쟁을, 이 작은 나라의 슬픈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이런데 조선의 사정이 외국에 알려지는 건 의미가 있어. 이방인이라 쉽게 떠드는 건가? 돕고 싶으면 차라리 총을 드시오. 미리 말 못해 미안하다. 내가 불렀어. 저희의 생각에 난 찬성했어. 이 작은 나라 하나 어찌되든 세상은 알려고 하지 않으나 우린 전해봅시다. 조선의 주권을 향해 나아가는 두려움 없는 걸음에 묵혀야 돼. 제가 하겠습니다. 사흘 전에도 저 아랫마을에서 전투가 있었어. 일본군 4명을 사살했고 우리 측은 2명 전사, 3명이 부상을 당했어. 당신들은 이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병들은 말할 수 없이 용감하지만 무기가 별로 없어. 총포는 낡아서 불발이 많고 총알도 거의 다 떨어졌어. 알고 있어. 이렇게 싸우다 결국 죽겠지. 허나 일본이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소. 그 기자 양반, 당신은 외국인이니 외놈들한테 안 걸리면 무기를 살 수도 있지 않소? 우리에게 무기를 좀 사다 주시오. 돈을 지불할 테니까. I'm sorry. Unfortunately, I'm a 하지만 전 좋은 기자로서 양쪽 모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Instead, 오늘 당신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 서양인이 우리 의병의 참상을 보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오. 당신이 본 것을 세계에 전하여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시오. 맥켄지 양반, 우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도 좋소. probably this will be the only photograph of the righteous army. 아마 이 사진이
유일한 의병 사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일까 아닐까요? 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언제? 1907년. 여러분 1905년이 어떤 해이죠? 맞아요. 일사늑약. 누가 했어요? 와 대단하시다. 박수. 네. 일사늑약이 뭐예요?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해죠. 외교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우리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어 없어요? 외교관이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사람인데 우리의 목소리 전파 없잖아요. 일본이 우리의 입을 눈을 막고 전 세계에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 어떻게? 원래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을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지배한 거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조선인들은 저항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지배에 대해 선양하고 있다. 조선은 역사가 없다. 문화가 없다. 영향국이다. 그래서 일본이 지배하는 거다라고 가짜 뉴스 전쟁 뿌렸는데 우리 이 내용을 막을 수 없어요? 외교관이 없어서 막을 수 없잖아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외신 기자들은 그 내용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맥킨즈라는 기자가 1907년에 한국 땅에 와보니까 군인도 아닌 여러분 또래 10대로 보이는 청소년이 와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게 서양인들 사고방식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군인도 아닌데 외교관도 아닌데 저러지? 그래서 그 모습을 담은 기록을 남겼어요. 이게 실제 기록이거든요. 전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태어났으면 어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보세요.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말하죠. 우리는 어차피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 낫습니다. 우리도 이긴다는 것을 알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때 그 기자가 너무 충격받아서 이런 기록을 남겨요.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기록을 남겨요. 저 여기서 세 가지 문장에 주목을 해요. 첫 번째, 영롱한 눈초리. 그리고 자신만만한 미소, 그리고 애국심. 자,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봐주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에서 영롱한 눈초리를 본 게 언제였어요? 영롱한 눈초리 없어요? 네? 그럼 옆에 친구한테 없어요? 옆에 친구한테 자신만만한 미소 본 게 없어요? 없어요? 그 옆에 친구한테 혹시 애국심 보였어요? 자, 주먹. 그런데 100년 전에 한 외국인 눈에는 여러분 나이 또래 청소년들한테 그런 걸 발견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그 모습에 감동해서 여러분 의병이 뭐예요? 정규 군대가 아니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본인들 군인을 했잖아요. 그게 감동받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도 아닌데 싸운다는 게 보기 힘든 거니까. 그래서 저 맥킨지가 충격받았나 봐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저 기록에 남기고 바로 일본이 전 세계에 뿌렸던 가짜뉴스에 대항해서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활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외국인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강복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는 저 맥킨지한테 외국인 독립운동가라고 훈장을 줘요. 멋지죠? 그러면 저 의병들, 젊은 의병들이 성공했어 안 했어요? 나는 외교관 이상으로 한 것 같아. 그쵸? 우리의 목소리를 전파했잖아요. 외교관 이상으로. 일단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외교부 장관이 아니고 바로 저와 비슷한 외교관도 아니고 군인이 아니지만 우리 역사와 영토를 지켰던 저 의병의 모습을 제 심장에 제가 품어놨어요. 멋있죠 여러분? 박수. 자, 여기 한 명 또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인데요.
누굴까요? 네? 네, 여기 보시면 바로 헬크사예요. 여러분 이분이 어떤 사람이게요? 바로 동일하게 1907년이에요. 그때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에서 전 세계 대표단들이 모이니까 그때 일본의 식민지배 침탈을 고발하라고 특사를 파견했죠. 그 을사대기가 고발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젊은 청년들 핵사를 파견했는데 네덜란드 가니까 국제의장에 일본의 방해를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분도 어떻게 해요? 미션이 실패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시잖아요. 이분은 국제의장에 못 들어갔다고 포기하지 않고 바로 길거리에서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찾아가서 바로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함께 자고 도와달라고 싸워달라고 이렇게 호소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외신 기자분들이 너무 감동해서 이렇게 신문 1면에 이렇게 소개했는데 여러분 이때 이분들 모습이 멋있잖아요? 그쵸? 막 당당하게 우리 동중동가들 활동하는 그 멋짐 속에서 포함되어 있잖아요. 왜냐면 이분들은 오른이라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이분들이 지금 100년 후 여러분들 보라고 이게 진정한 외교관이라고 대사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하게 우리나라 역사를 알리고 우리나라 꿈을 알리라고 그리고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신문 1면에 나왔던 이분을 보면서 그리고 아까 의병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꿈이 생겼어요. 뭘까요? 오늘날 전 세계 요인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게 누구예요? 맞아요. K-pop.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그쵸? 근데 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너무 신기한 게 우연히 제가 타임즈 보니까 원래 타임즈는 강남 대통령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유명한 신문사인데 그 잡지사의 1면에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 등장한 거예요. 대단하죠? 가수인데 이렇게 다 유명한 미국 신문에 1면에 나왔어요. 근데 이들의 제가 포즈를 보니까 바로 누가 떠올랐냐면 바로 헬크사가 떠올랐어요. 저분이 지금 태어났으면 아마 방탄소년단 못지않게 저 타임즈에 등장했을 텐데 하필이면 눈 떠보니까 나라를 뺏긴 상황에 태어나가지고 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저렇게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자기를 다 투자했죠. 그래서 그 타임지에 있었던 그 방탄소년 대신에 제가 한번 헬크스를 넣어봤는데 여러분 어울리죠? 아마 지금 태어났으면 아마 저렇게 타임지 모델을 했을 만큼 외교관으로 뛰어났겠죠? 여러분 이분 누구예요? 맞아요. 블랙핑크가 갑자기 롤링스톤이라는 음악 분야 유명한 잡지에 1면에 등장했어요. 멋있죠? 근데 그때 저 블랙핑크랑 비슷한 나이 또래 바로 100년 전에 누구? 의병이 떠올랐어요. 의병이 지금 태어났으면 저 블랙핑크처럼 수많은 외국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본인의 꿈을 이뤘을 텐데 눈 떠보니까 나라를 뺏긴 상황이에요. 나라를 되찾기 전에는 자기 꿈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한번 롤링스톤 지에 블랙핑크 대신해서 저 의병을 나왔어요. 어울리죠? 이렇게 해서 비록 그분들은 100년 전에 활동해서 지금처럼 한류스타 못 되었지만 저는 100년 전에 우리 의병도 우리 헬크사도 오늘날 블랙핑크랑 방탄소년단처럼 우리 한국의 정신을 세계에 알렸던 한류스타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제 꿈이 뭐냐면 바로 오늘날 한류 스타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무려 얼마인 줄 아세요? 2억 명. 바로 100년 전에는 맥키니 같은 기자가 정말 찾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맥키니 같은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이 몇 명이에요? 2억 명. 2억 명. 우리 한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만이 몇 배예요? 4배. 대단하죠? 그래서 100년 전에는 우리 의병들이 우리 독립운동 활동을 알렸듯이 우리가 2억 명 팬들한테 지금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외치는 일본 정부에 맞서서 그쵸? 그리고 우리 역사에 정복되는 거 맞서서 우리 모두가 다 의병 팬티스타가 되어서 한번 알려보자 라고 해서는 2억 명 한류 팬들한테 우리 그 의병 팬티스타를 알리는 3분짜리 영상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2억 명 한류 팬들이 우리와 함께 100년 전 헬크사를 도왔던
기자분들처럼 또 100년 전 우리 의병 활동을 홍보했던 맥킨처럼 이영미 할리페인 우리가 모두가 함께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알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꿈을 꾸었는데 제가 오늘 영상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전 세계인들한테 바로 100년 전 의병 활동사처럼 같이 한국 알릴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겠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스피드 짝수. 네? 스티븐 짝수래요. 스티븐 잡스요? 아, 테슬라 그렇게 놀랐네.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장난치지 마. 아, 저 테슬 트롤.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팝의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보 1면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어때요? 네? 어때요? 멋있어요? 누가 제일 멋있어요? 네? 헤이그 특사? 왜 멋있어요? 박기태요? 박수. 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타이틀도 없는데 군인도 아닌데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지킨 저 의병의 모습이 너무 전 좋았어요. 또 여러분 또래거든요. 10대 분이잖아요. 저분도 지금 태어났으면 아마 자기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했을 텐데 저 때 태어나 보니까 벌판에 있고 본인이 무기도 변번치 않아요. 하지만 눈앞에 만났던 외식 기자한테 영롱한 눈빛과 자신만만한 미소가 애교심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때 저분들의 꿈은 지금 저한테 이어져서 저 때 그들 앞에 있었던 맥킨지는 오늘날 이영미 할리페인이 되어서 이제 저의 노력으로 이영미 할리페인들이 21세기 맥킨지가 되어서 일본 정부가 전 세계에 독도가 잡히시면 하더라도 절대 꿀리지 않고 전 세계에 독도 알릴 수 있는 지도를 만들고 또 편지를 보내고 한국을 알리는 바로 21세기 의병으로 활동을 전 하고 있어요. 전 그래서 의병을 존경하고 의병처럼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어때요? 어때요? 저랑 같이 의병이 되어주시겠어요? 자, 저랑 같이 의병을 활동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여러분 누구 알아요? 누구? 유관순, 안중근 또 누구 알아요? 네? 네? 윤봉도 누구 알아요? 안성! 근데 혹시 여러분 100년 전
13세 여러분 나이 또래 13세로 활동했던 초등학생 독립운동가 혹시 이름 아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신기한 게 아까 제가 처음 불렀죠 의병 있잖아요. 의병들처럼 바로 100년 전 여러분 또래 활동했던 이름이 있는 초등학생 독립운동가가 있더라고요. 저 너무 신기해 뭐였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나이에. 근데 우리는 왜 여러분들은 유명한 사람만 알까? 그 여러분들은 혹시 글로벌 리더 누가 떠올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훌륭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 누가 떠올라요? 네? 누구야? 박진태. 감사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바로 100년 전에 여러분 또래 초등학생 독립운동가가 꽂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저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애플 창업자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 말고 바로 100년 전 여러분 또래 그 10대 독립운동가를 전 세계 2억 할머니들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바로 100년 전에도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오늘 제 강의 끝나고요. 저와 함께하고 있던 청소년 시절부터 전 세계에 독도가 한국 땅에 알렸던 직원들이세요. 박수. 네. 딱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제 앞에서 강의 들었던 분이 지금 방크에 외교관이 되어서 항공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들의 꿈을 잊게 했던 바로 100년 전 초등학생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제가 이런 질문했을 때 꼭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겠어요? 윤봉길 의사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분들 여러분들이 몰라도 다 알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서 제가 오늘 다 초등학생이지만 중요했던 분 이름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분들의 활동을 기억해 줄 수 있으시죠? 유상자인 17세 세계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 11살 때부터 탈레반의 여학생 교육 금지 방침을 비판하는 여성 인권 운동을 펼치 16살에 탈레반에 의해 총격을 당한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생존. 탈레반의 협박에도 목숨을 걸고 여성과 어린이 인권운동 추진, 세계적인 패션 잡지 보그, 그녀를 표지 모델로 발탁. 그녀가 전통 의상을 입은 이유, 반문화 안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평등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 보그 표지를 보는 전 세계 소녀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국제기구 UN 그녀를 평화의사로 임명. 그레타 툰베리 스웨덴 출신의 환경운동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린 인물.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즈 2019년 올해의 인물로 16세 그레타 툰베리 선정. 타임즈 역사상 세계 최연소 올해의 인물. 매년 노벨 평화상 후보 거론. 2019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 대상으로 연설. 기후 위기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대규모 멸종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당신은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이라는 꾸며낸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 기후 위기 대응에 행동을 취하지 않은 5개국을 유엔에 제소.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100년 전 대한민국에도 세상을 바꾼 10대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18세 유동함. 1909년 대한제국 한일의병장 안중근. 일본
제국주의의 성공에 서서 조선 침략을 진두지휘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이토 히로부미는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는 등 조선 침략에 원효하며 아시아의 평화를 무너뜨렸기에 개인이 아닌 의용군 사령관으로서 그를 심판한 것. 위대한 영웅 안중근을 도운 숨겨진 영웅 윤홍하. 당시 그의 나이 18세. 러시아어에 능통한 그는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제정 대신을 만나기 위해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안중근의 거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북만주를 방문한 독립운동가 안창호의 러시아어 통역과 안내를 담당. 18세 신기철. 일제강점기 항일 비밀결사단체 상록회. 일본의 조선의 차별과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독립운동 추진. 당시 상록회를 이끌던 지도자 신기철의 나이 18세. 1938년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해산. 당시 상록회를 이끌던 지도자는 일제에 의해 징역 2년형 선고. 일제의 끔찍한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대한의 독립을 위해 투쟁. 18세 장래성, 박옥년. 나와요. 17세 장경래, 박현수. 광주 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당시 항일 비밀결사 조직인 소녀회를 만들고 일제 침략을 비판하는 독립운동 전개. 17세 박홍식, 박옥장. 16세 이범재. 15세 성계장. 12세 하순이 성낙은. 12세 한희수. 9세 김성희.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뛰쳐나가 독립운동을 펼친 한국의 10대 청소년들. 이들은 일제의 침략에 대항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한국인의 독립의사를 전세계에 알려나갔습니다. 전세계 외신들은 한국의 10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보도했으며 이들의 활동은 제국주의 침략에 고통받은 세계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위 중 체포된 학생들이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묶였다. 시위 도중 독립선언서를 든 한 여학생의 손을 일본 군인이 장검으로 회수했지만 이 여학생은 다른 한 손에 선언서를 들고 시위를 계속했다. 3.1운동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애국심의 본보기이며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민족임을 보여주는 한 증거이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말랄라 유사프자, 그레타 툰베리와 같이 100년 전 한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영웅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영웅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니 저 아니고요. 네, 아까 마지막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신기하죠? 그쵸? 100년 전에 한국의 여러분 또래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싸웠던 거고 그 내용이 해외 뉴스 언론에 실렸죠? 저 너무 여기서 보면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지금 방크에서 활동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분들이 외교관 아니지만 저 다케시마 대신 독도와 후기는 지도를 받고 각날 학교 교실에 붙이고 친구한테 보내주고 편지 보내고 바꾸고 이런 활동들이 지금 우리가 그냥 시작된 게 아니구나. 100년 전 저 18세 이동화 청소년의 꿈을 계승해서 또 10대 청소년의 꿈을 계승해서 의병의 꿈을 계승해서 이어지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지도 가지고 그냥 지도를 가지고 집에 붙여놓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어떻게 되죠? 엄마 샤게 맞아요. 여러분들 모를 것 같아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 지도 한 장부터 지켰듯이 방크에서 독도를 세계에 알리고 또 100년 전 독립운동가 꿈을 계승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소개를 저희 방크에서 활동했던 저희 청년들 불 거거든요. 박수!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의 듣는 거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졸려하는 것 같은데 졸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독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독도 다들 알죠? 그렇죠? 독도 어느 나라 땅이에요? 다들 너무 잘해주는데요? 근데 한국 땅인데 이 나라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어느 나라가?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실 독도를 그냥 단순히 한국 땅인데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섬이라고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독도의 숨겨진 의미를 5가지 이야기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제가 독도를 5가지로 비유해서 여러분들께 알려줄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독도는 대한민국이다. 두 번째, 독도는 독립운동가의 심장이다. 세 번째, 독도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시아 평화다. 네 번째, 독도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빛이다. 5번째, 독도는 다음 세대의 꿈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서 저게 다 뭔 소리야 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독도는 대한민국이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독도가 한국 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국민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이 독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노래 알아요, 여러분? 네, 그렇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무한도전 알아요, 무한도전?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보고 자랐던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독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더니 이 박명수 아저씨가 독도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 땅이야 라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이 독도에 대한 뭔가 여기에 끌어오르는 DNA들이 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독도에 숨겨진 비밀이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집중해주세요. 자, 독도에는 이렇게 생긴 바위가 있어요. 근데 이거 생긴 대로 이렇게 선을 그려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지 않아요? 그쵸? 맞아요. 이 한반도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쵸? 그래서 이 바위 이름이 한반도 바위예요. 그래서 이 독도는 한국인 한반도를 품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의 역사도 이 독도가 품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로 독도는 독립운동가의 심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집중해서 잘 들어줘야 돼. 이거 마지막에 퀴즈가 있거든요. 제가 누구 시킬지 몰라요. 알겠죠? 두 번째, 독도는 독립운동가의 심장이다. 자, 우리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를 일제감정기 시기라고 하죠. 그쵸? 그때 우리가 일본에게 땅을 빼앗깁니다. 근데 그때 일본이 가장 먼저 빼앗아간 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너무 똑똑한데요, 여러분? 맞아요. 독도를 가장 먼저 빼앗아가요. 그리고 이 독도를 우리가 언제 되찾게 되느냐? 1945년에 광복을 하게 되면서 이 한국과 한국 땅인 독도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근데 이 광복이 오기까지 이 당시에 한국 국민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언젠가 우리 독립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노력도 안 하고?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한국과 한국 땅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모습과 그리고 그분들이 심장이 뛰는 모양을 한번 AI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 다 누군지 알아요? 왼쪽 누구예요? 유관순 열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동길 열사. 세 번째 네 번째 너무 잘하는데 박수! 너무 잘한다. 맞아요. 지금 심장이 뛰는 모양을 보니까 여기 가운데 뭔가 이 똑같은 모양이 있지 않아요?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야. 보니까 이 밑에 있는 독도 모양이랑 똑같죠. 그래서 독도는 이 독립운동가분들의 살아있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분들이 이 한국과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 이 한국과 독도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자, 뭐가 있을까 했더니
지금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죠, 그쵸?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으면은 하늘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분들이 슬퍼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꼭 독립운동이 무조건 총이랑 팔로 싸우고 피 흘리고 이런 것만이 독립운동이 아니거든요.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것도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방크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한국의 역사 정보를 고쳤던 사례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줄게요. 자, 2020년에 세계보건기구 WHO 여러분 들어봤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죠.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국가정보서비스에 있는 한국 지도랑 일본 지도가 있었는데 한국 지도에는 울릉도랑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일본 지도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세계인들은 이거 보고 울릉도랑 독도가 일본 땅이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방크에서 이거를 고쳐달라고 얘기했어요. 들어줬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맞아요.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방크가 포기하지 않고 청원글도 쓰고 울릉도랑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지도까지 만들어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제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이거를 진행한 지 이틀 만에 바꿔줘요. 박수! 바꿔줍니다. 네. 대박이죠, 여러분. 캠페인 이거 추진한 지 이틀 만에 그 지도를 다 내리고 지도 대신에 국기로 대체해줘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핸드폰으로 뭐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여러 다른 사이트도 들어가보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럼 언제 어디서 이렇게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발견한다면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오류를 시정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 좋겠는데 나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은 네이버에 방크 이순신 사이트라고 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올 거거든요. 여기 오류를 제보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에 글을 써주면 우리가 확인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 게시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여러분 독도는 뭐래요? 아시아 평화다. 그쵸? 자, 옛날에 1905년에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둘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일본이.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일본이 이때 근데 어떻게 되냐면 독도의 위치를 활용해가지고 승리를 해요. 독도의 위치를 활용해서 승리를 하고 아주 기세가 등등해져가지고 이 한국 땅을 자기네 군사기지로 활용해서 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까지도 침략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아시아인들이 죽게 돼요. 너무 슬픈 역사죠,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게 35년 동안 식민지배를 받았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쵸? 공통된 역사적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더 이상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한국과 독도를 지켜냈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독도가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를 상징하는 섬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여러분 뭐래요? 독도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빛이다. 자, 우리가 1945년에 광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평화롭게 살까 했더니 5년 뒤에 뭐가 일어나요?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땅에 아무것도 안 남게 돼요. 그래서 한국이 가장 가난한 나라가 돼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잘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보자 라고 해서 한국인이 똘똘 뭉쳐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성장하냐면 잘 성장을 해요. 그래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과정을 본 똑같이 전쟁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한국처럼 똑같이 전쟁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저렇게 성장을 했네? 우리도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독도죠, 그렇죠? 그래서 독도는 세계인들의 그런 희망이자 지구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희망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독도는 다음 세대의 꿈이다. 자, 여러분 옛날에 일본에서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가 한국을 먼저 침략해야 한다.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웃겨요. 이 한국 지도가 도끼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도끼가 언제 밑에 있는 이 일본을 찍어 누를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한국을 침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쵸?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세상을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초등학생들한테 막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면서 정의로운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음 세대는 누구일까요? 오, 맞아요. 다음 세대는 바로 태봉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죠. 그래서 독도는 태봉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이제 강의를 잘 들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한 명씩 원래 시키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독도는 뭐였어요? 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두 번째 독도는? 너무 좋아요. 독립운동가의 심장이다. 세 번째 독도는? 아시아. 네 번째 독도는?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오, 마지막 독도는? 다음 세대. 너무 짧아.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다음 세대의 꿈이다. 여기서 다음 세대는 누구다?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이 독도가 다 새겨질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제 독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여러분 한류 팬이 몇 명이죠? 전 세계에 2억 명. 2억 명 한류 팬들한테 우리 함께 하고 알고자 하는 꿀 펼치고 계시는 저희 동료를 소개해서 박수. 안녕하세요. 태봉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저는 오늘 독도에 이어서 호모 헐버트 박사라는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할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자, 호모 헐버트 박사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전에 일단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시작할까 해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어떤 책으로 공부하죠? 그쵸? 교과서. 우리 친구들 지금 보고 있는 교과서는 한글로 쓰여 있죠? 이 한글로 쓴 교과서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몰라요.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아실까요? 아, 아니에요. 이 한글로 된 교과서를 처음 만드신 분은 바로 호모 헐버트 박사입니다. 이 호모 헐버트 박사는 선비, 백성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뜻의 3인필지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로 된 교과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호모 헐버트 박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호모 헐버트 박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1886년에 한국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한국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한 분이에요. 그럼 이 헐버트 박사가 한국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총 4가지 활동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활동은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 이 헐버트 박사는 유경공원, 배재학당, 한성사범학교, 관리중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께 지금 열심히 공부를 배우고 있죠. 이 헐버트 박사는 이 4개 학교에서 선생님을 했었는데 이 4개 학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는 바로 유경공원이에요. 이 유경공원, 듣기만 했을 때는 뒤에 공원이 붙어서 우리가 산책하러 가는 그런 공원 같죠? 하지만 아니에요. 이 유경공원은 바로 학교입니다. 어떤 학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예요. 이 근대식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태봉초등학교 같은 학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어나 수학, 영어 이런 과목들을 배우고 있죠, 친구들. 그쵸? 근데 옛날에는 서당이라는 학교에서 뭐 하늘천 땅지 이런 식으로 천자문이나 어려운 한자를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한자 배운 적 있어요? 네! 한자 어렵죠? 네! 그쵸? 어려워. 한글보단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이 유경공원은 특히 영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최초의 근대식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의 헐버트 박사를 데려와서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헐버트 박사가 했던 두 번째 활동은 특사예요. 혹시 특사 뜻을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모르죠? 어려워요, 그쵸? 특별한 사람 비슷해요. 바로 특별한 미션을 받아서 외국에 가서 수행한 사람들을 뜻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어떤 분이에요? 고종 형제 맞아요. 고종 형제가 헐버트 박사에게 비밀 특별 미션을 줬습니다.
그럼 이 비밀 특별 미션이 뭐였는지 3개를 소개해줄게요. 일단 첫 번째 미션은 을사늑약 특사였어요. 아까 을사늑약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쵸? 을사늑약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을사늑약. 어떤 친구 아까 손 들었는데? 을사늑약은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나라 외교관이 일본에게 강제로 빼앗긴 사건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고종 황제가 이걸 가만 놔뒀겠어요? 안 놔뒀죠. 그래서 헐버트가 미국이니까 미국에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헐버트 박사가 미국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션도 아까 단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던 헤이그 특사입니다. 아까 헤이그 특사 나왔던 한국인 3명 이름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이준, 그 다음에 이상설, 그 다음에 이민우, 맞아요. 이렇게 총 3명이에요. 근데 이 3명 말고도 함께 간 사람이 또 있었어요. 바로 헐버트 박사였습니다. 네, 헐버트 박사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 헤이그에 가서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헐버트 박사도 이 3명의 한국인 특사들과 함께 헤이그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미션은 바로 고종이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었어요.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그걸 바로 내탕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탕금이 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헐버트 박사에게 가져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내탕금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헐버트 박사는 고종 황제의 미션을 받고 내탕금을 가지러 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헐버트 박사는 고종 황제에게 총 3가지 미션을 받고 외국에 갔었어요. 그 다음에 헐버트 박사가 했던 세 번째 활동은 바로 기자 활동이에요. 헐버트 박사는 한국에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 사회, 특히 한글을 소개하는 다양한 기사와 글을 작성했었는데요. 여기 왼쪽의 사진을 보면은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독립신문, 맞아요. 이때는 오른쪽에서부터 글을 써서 독립신문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이 독립신문이 어떤 신문이냐 하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문이에요. 이 신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헐버트 박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되게 영어로 길게 쓴 기사가 있죠. 이런 식으로 헐버트 박사는 외국에 한글에 대한 역사와 문화, 사회를 소개하는 이런 글을 썼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활동, 마지막이에요. 헐버트 박사가 했던 네 번째 활동은 바로 한글학자예요. 헐버트 박사는 한글이 우수한 글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우수한 글자인 한글을 외국에 반드시 알려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외국에 한글의 우수성을 최초로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듯이 우리나라 최초의 순환글 교과서인 상인필지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은 우리 친구들 집중 조금 해주실까요? 고마워요. 네, 왼쪽에 보면은 이게 영어로 뭐라고 적혀있어요? 혹시 보이는 친구들? 안 보여요. 미안해요. The Korean Languag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헐버트 박사가 이때 처음으로 외국에 한글을 소개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외국인인데 한글을 외국에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로 만든 교과서 3인필지입니다. 이렇게 헐버트 박사는 선생님, 특사, 기자, 한글학자 이렇게 4개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을 알렸어요. 전 세계에. 다시 몇 개, 어떤 활동을 했다고요? 선생님, 특사, 기자, 한글학자. 너무 잘했어요. 고마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이 특강을 듣기 전에 헐버트 박사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 있었나요? 없었죠, 그쵸? 저 헐버트 박사 잘 몰랐죠? 그래서 방크는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던 헐버트 박사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버트 박사를 위해 진행을 했던 캠페인을 2가지 소개해 주려고 해요. 아까 헐버트 박사가 총 4개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특사, 기자, 한글학자 이렇게 4개 활동을 했었는데 첫 번째 캠페인은 바로 특사 활동에 대한 캠페인이었어요.
특사 중에서 그 을사능력 기억하시죠? 한국이 일본에게 강제로 외교권을 빼앗겼던 사건. 이 사건을 미국에 알리려고 갔던 특사 활동. 이거에 대해서 캠페인을 만들었었는데요. 외국인 을사 영웅 호모 헐버트 박사를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어서 헐버트 박사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캠페인은 4가지 활동 중에서 한글학자에 대한 활동 캠페인이었는데요. 헐버트 박사가 한글이 우수한 글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교과서인 3인필지라는 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순한글 교과서를 집필한 호모 헐버트 박사를 공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헐버트 박사는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태봉초등학교 친구들도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하시고 목적을 세우신 호모 헐버트 박사를 알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모 헐버트 박사에 대해서 멘트를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100년 전에 의명의 3가지 기억해요? 영롱한 뭐? 눈. 다음에 자신만만한? 다음에 뭐죠? 애국심. 그 3가지가 이제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저는 100년 전 그 의병분들처럼 저 또한 21세 의병이 되어서 저에게 주어진 벌판 위에서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아직 한국을 제대로 모르는, 독도가 일본 땅을 알고 있는, 우리 역사를 모르는 전 세계인들한테 외교가 아니지만 당당하게 한국을 홍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활동을 이어서 우리는 또 전세계 이영래 할팬들한테 100년 전 한국을 도와서 우리가 살렸던 호모 헐버트 박사를 세계에 알려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독도 일본 땅 알고 있는 여기들로 하여금 그때 호모 헐버트처럼 우리가 같이 독도 지켜보자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독도는 그냥 작은 섬이 아니라 100년 전 우리나라를 지켜왔던 독립운동가의 뛰는 심장이라고 배웠죠. 자, 그렇게 활동했던 저희 여기 동료분들 박수. 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임무를 누구한테? 여기 누구한테? 여러분들한테 같이 함께하고 싶은데 해주실 거죠? 해주실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의병이 되면 하나하나 하는 구호가 있어요. 뭐냐면 방크에서 우리가 하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외치면서 와 하고 갈 끝내볼게요. 준비됐나요? 네! 자, 연습. 자, 하나, 둘, 셋. 우리가! 와! 자, 100년 전 벌판 위에서 맥킨지를 만났죠? 우리의 10대 의병들. 그때 그들은 어떤 거에 대해서 꽂혀 있었죠? 영롱한? 눈빛. 자신만만한? 그리고 애국심. 자, 이런 3가지 마음 우리가 바로 지금 한국을 좋아하는 이영래 팬들한테 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세계화하려는 대사가 돼볼까요? 할게요. 마지막에 이제 아주 크게 쉬어야 되겠죠? 자, 하나, 둘, 셋.